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인민당 경선 다들 꽤 관심 갖고 지켜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이 경선 관련 기사를 거의 체크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윤석열이가 이길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다른 분석 기사들, 뭐, 예측 기사들, 뭐, 예측 방송, 뭐, 유튜버, 이런 것들을 제가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독자들이나 이제 회원들은 그냥 윤석열 되겠지 하고 다 이게 편안히 있는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홍준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가슴을 조였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아, 우리 독자들도 이렇게 그래도 홍준표가 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렸듯이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홍준표가 이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비정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뭐 거의 야만 부족이 됐는데 다시 문명화로 갈 수 있는 반발자락 전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막판에 이제 저는 빵시계 TV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조선 TV를 확인했는데 아 내가 과연 누가 되기를 바랬을까?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막판에 거 보다가 그래도 윤석열 되는 게 일을 해결하기가 좀 더 편하겠다. 제가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되는 게 발전은 발전인데 홍준표가 돼버리면은 이게 앞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막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고 윤석열이 되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 나경원하고 이준석이 붙었을 때 우리 독자들 다수가 차라리 이준석 되는 게 낫다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준석 돼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민무력당에 줄 서고 싶어도 최소한 이 인민당 만세, 인민당 잘한다, 뭐 이준석 만세 이건 싹 들어갔어요. 그냥 윤석열 만세만 울려 퍼지고 있지 이 당에 대한 거는 이제 함부로 대놓고 이 보수라는 이 명찰대고 이 찬양을 못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윤석열 만세를 불러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홍준표가 돼버리면은 일단은 저 김경재 후보나 최대리 후보도 윤석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공간 창출해서 달리면 되는데 홍준표가 돼버리면은 막 조건 붙여야 되고 막 복잡한 문제들이 돼서 뭐 좋게 보면은 그게 이제 이른바 좀 점진적 연착륙적 이 개혁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 개혁의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었어요. 홍준표가 됐었으면. 어. 자, 대선은 제가 일찌감치 얘기했지만 대선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홍준표든 뭐 윤석열이든 뭐 어차피 대선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보수 재건이 핵심인데 보수 재건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되는 게 낫냐 홍준표 되는 게 낫냐 따지면은 윤석열이 되는 게 보수 재건하기 더 방법적으로는 쉽다. 그냥 새 집 갖다 지으면 되니까. 이건 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인민당 이제 빠이빠이 하고 새 집 지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부터 막 달려서 이제 집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한 얘기 없이. 저는 결론적으로는 잘 됐다. 좋은 결과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좀 이제 이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오죠. 비상식 이재명과 상식의 싸움, 이게 지금 들어와요. 이 표가.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이 상황이? 오히려 이재명이 차라리 좀 더 낫지. 이게 이 당의 대통령 두 명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놈이 이 당의 대선 후보 된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거의 역대 OECD 국가 정치에서 최악의 변절과 탐욕의 정치예요.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지금.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 이거 오래 못 가니까. 이게 말이 먹히는 윤석열이 왜 20, 30대 지지율에서 한 자리밖에 안 나오냐. 이 비상식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좌우를 떠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보수파리들. 그렇게 박근혜 외치면 울더니 그 감옥 집어넣은 놈에서 엎드려 빌고 그 꼴에 넌더리가 나서 이제 손 떼버린 게 20, 30대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투표를 보세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48%,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37%. 이 정도면은 한 11% 차이, 11% 차이면은 홍준표가 압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는 홍준표가 맞다. 국민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당원들이 쓰레기들이라는 거죠, 이거. 그럼 이 당은 망하는 거죠. 국민들보다 반발이라도 더 앞서 나가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당원이어야 되는데 국민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개돼지들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만 봐도. 그리고 이 유승민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유승민이.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표가 홍준표로 좀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탄핵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이 윤석열로 빠졌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탄핵 내에서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민은 특별한 승부수를 걸지 않고는 정계 은퇴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유승민의 특별한 승부수는 탄핵을 사줘야 하는 거. 탄핵을 사줘야 하는 거. 속았다. 나도 속았다. 윤석열이가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는지 몰랐다. 이거 말고는 윤석열이 이제 유승민은 갈 데가 없습니다. 원희룡도 이거 심각해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근데 이 당원 여론조사, 당원 선거인단에서 21만 표 윤석열이가, 홍준표가 내가 알기로 10만 표 정도 들었거든요. 10만 표 맞죠? 홍준표. 10만 표 정도.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2배수 차이. 처음부터 이 당원 지지율에서 워낙 크게 밀린 거를 끝까지 따라잡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난 막판에 이 홍준표 지지 채널들, 뭐 차명진 의원이나 홍준표 역전했단 막 하는데, 그건 이제 윤석열 되면 안 된다는 이 절박감에 의해서 홍준표가 이기기를 너무 바라다 보니까 나온 분석이고, 당원 투표가 왜 바뀝니까? 그게 당원 투표가. 애초에 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이런 데 나가려고 이 윤석열의 줄선 놈들이 당원을 모았는데, 그 당원들이 누굴 찍겠어요? 당연히 윤석열을 찍는 거고, 압도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윤석열이가 다 쥐고 있었고 홍준표는 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세력을 완전 뺏겼기 때문에 이 당내 세력은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권 세력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더 먹을 거 많이 챙겨준다 그랬으면 그냥 먹을 거 가면 되는 거지, 무슨 국민 여론 있다는 건 뭘 따집니까? 그러니까 이 당내는 엎을 수가 없는 거고, 홍준표가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민 쪽을 엎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람, 바람을 일으켰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 그냥 뭐 분석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막 여론조사 막 펴놓고 뭐 지금 이래가지고 뭐 윤석열이 이기고 뭐 홍준표가 따라가고 그런 거 안 하고, 왜 그렇게 그냥 쉽게 끝났다, 윤석열이다 지금 제가 3개월 내내 그냥 누가 물어봐도 윤석열. 그 김경재 후보하고 최대희 후보도 자주 물어봅니다. 그 뉴스 보고 윤석열. 딴 말 듣지 말고 그냥 윤석열 100%. 그렇게 얘기하는 게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홍준표 바람이 나냐 안 나냐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홍준표라는 정말 이 신성, 물론 홍준표는 구태 정치인인데 자기가 어떻게 뭐 새롭게 캐릭터링을 해가지고 뭔가 팍 터서 그냥 사회적으로 우와, 홍준표에 저런 면이 있었어 막 이런 정도의 이른바 신드롬 수준의 이걸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홍준표는 무조건 지는 거였거든요. 홍준표 신드롬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제 그걸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홍준표 쪽에서는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디서 그걸. 자, 노무현가 이 현재 제도권 정치에서 바람을 통해서 엎어버린 유일한 사례는 노무현 사례밖에 없어요.
다 그냥 예정된 대로 이기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 조중동이 그냥 처음부터 작정하고 조중동이 그냥 이 인민당의 대주주 아닙니까? 조중동이 밀었으니까 된 거지 그냥. 뭘 이준석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요. 조중동이 너희들 인민당 이준석 안 뽑으면 너희 다 죽어. 당 해체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때 조중동이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쟁자인 이준석을 비판만 해도 사설로 나경원 너 입 닥쳐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협박 선거를 해버렸는데 그때. 그런 거 제외하면은 노무현이 이제 노풍을 일으키면서 엎은 건데 물론 김대중이 이제 막판에 밀어줬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김대중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노무현 바람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건 왜 그렇게 됐냐? 그 당시 이인재하고 맞붙었을 때 저 좌쪽은 저 3당 합당 그게 최악의 이제 이른바 5점이에요. 3당 합당이라는 게 좌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보수 쪽에서도 3당 합당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정치 행위였고 그 결과로 3당 합당으로 이재원이 뭐 다 밀고 들어와서 친문 좌익들이 또아리를 트게 된 게 3당 합당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좌익 쪽에서는 3당 합당이라는 것은 원래 좌의 야당들을 뺏긴 거고 이쪽에 보수에서는 쓰레기 같은 좌익의 더러운 피를 그냥 수혈해버린 거고 그래서 둘 진영을 다 망친 게 3당 합당이에요 이게. 근데 그 3당 합당 당시에 이인재는 따라갔고 노무현이는 그 3당 합당 당시에 이 사진을 봅시다. 노무현 그 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내줘봐요. 이 사진이야 이 사진. 요거 사진보다 더 유명한 게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에요. 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이 3당 합당 이 전당대회예요. 이때 김영삼이 이제 이쪽 보수니까 야야야 3당 합당 했으니까 야 너희들 거수 하자. 뭐 전당대 투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대중이나 김영삼, 김종필 정당에 그냥 보수가 얘기하면 끝나는데 초선이 노무현이 초선이 이 있습니다 손 흔들고 나와가지고 김영삼 앞에서 최종 보스 김영삼 앞에서 이 있습니다 나오고 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 사진 두 장이 이게 91년도인데 2002년 대선 때 이인재와 붙었을 때 이인재는 3당 합당 때 따라가서 노동부 장관하고 경기지사하고 다 해먹고 노무현은 여기 안 따라가서 선거마다 낙선하고 부산에서 계속 낙선하고 이 사진을 쫙 돌려가지고 이 당을 지킨 노무현이 돼야 됩니까? 이 당을 갖다 팔아먹은 이인재가 돼야 됩니까? 해서 요 사진을 엎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야 알고 보니까 대단하다 노무현이 어떻게 그 당시에 김영삼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바람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술수 쓰고 잔머리 쓰고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일 때 남들 다 검다 그랬을 때 누구 한 명은 하얗다 그랬을 때 그 기록 가지고 승부하는 게 바람인데 홍준표가 이런 거 있어요? 홍준표가 이 정치 인생 살면서 이런 거 한 장이라도 있으면 이런 거 하나라도? 뭘 바람을 일으켜 바람을 애초에 홍준표는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구도는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당에서 홍준표가 저격수 역할은 많이 했죠. 근데 저격이 전부 다 빗나가가지고 성공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쓸데없이 저격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저격수 역할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좀 험한 일 좀 많이 하고 어쨌든 이 당을 좀 지켜온 사람인데 어찌 이 당의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쳐넣은 저놈이 민심도 아니고 당심에서 저놈이 앞서냐 두 더블 스코어로 이게 말이 되냐. 노무현이가 그때 그렇게 엎었어요. 이게 이인재가 더블로 앞서고 있었는데 노무현이가 이 사진 딱 돌리면서 당을 팔아서 호의호식한 놈이 어떻게 당을 지키느라고 고생한 나보다 지지를 높일 수 있냐 확 치면서 제주 광주 용산에서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가 엎을 생각이 있었으면 홍준표 자체는 이런 게 없는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의 2명의 대통령을 다 조작 날조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지는 범죄자 아니야, 범죄자. 저건 사형 선고를 내야 돼, 범죄자예요. 나중에 저거 이제 보세요, 윤석열이 저거 탄핵 들어가면은. 그러면 홍준표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이라도 노무현처럼 이렇게 해야지, 노무현처럼. 지금이라도 이 경선 과정에서라도 이 있습니다 해서 생방 토론 앞에서 나같이 이놈은 사형 받아야 된다, 이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을 조작해서 감옥에 집은 이놈은 사형시켜야 되는 놈을 무슨 어떻게 우리 당에서 대선을 못 뽑느냐. 그렇게 했었으면 홍준표 신드롬이 낫죠. 그렇게 했었으면. 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홍준표 쪽에서 몇 명 찾아와가지고 저 그렇게 한다 그랬다니까. 홍준표가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앞에서 이 인간은 우리가 사형시켜야 된다. 내란죄로. 아니 홍준표가 저 문재인이 여적죄로 고발한다면서. 그럼 그 말 하는 김에 문재인 여적질할 때 이놈이 검찰총장이고 200명의 응사 감옥에 집어넣고 조작 수사로 이놈도 여적죄 내란죄로 감옥에 집어넣겠다. 와, 그럼 홍준표가 그냥 꽤 셌을걸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홍준표 지지하게 됐을걸요. 그렇게 안 하고 실실 쪼개면서 응? 뭐 이렇게 뭐 문영표 장관에게 뭐 위증 교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아니 나 그런 적 없다 무슨 소리 해가지고 전부 다 윤석열에게 면죄부만 주는, 뭐 그런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 그러지. 윤석열은 무슨 신드롬이나 신드롬 나기는. 저는 이 강민구나 뭐 전략이나 저기 참여영진이나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던 저 이현주, 김원성 뭐 저랑 워낙 가까운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홍준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끝까지 안 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데 왜 홍준표는 단 한 번도 윤석열이를 눈앞에 두고 탄핵의 주범으로 못 찍었냐? 나는 홍준표가 조중동과 엮여 있으면서 탄핵의 진실을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뭐 아셔야 되겠지만은 이제 김경재 후보나 이제 최대집 후보는 뭐 가지고 들고 나오겠습니까? 태극기 집회 수많은 한 뭐 수백 장들 있을 거예요, 사진들. 김경재 후보나 최대집 후보나 그 한겨울에 태극기 집회 때 행진하고 연설한 수백 장의 사진 영상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때려박지 않겠어요? 이제 윤석열과 붙으면은. 근데 홍준표는 사실은 탄핵 반대는 안 했잖아요. 탄핵 찬성은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못 싸운 거죠, 윤석열한테. 협조했죠, 사실상.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윤석열은 이제 정해졌는데, 자, 문재인이가 누가 되길 바라느냐, 그거 갖고 이제 윤석열 쪽 그 만세족들이 사기를 막 치는데, 문재인이가 홍준표를 당선시키려고 공작을 했지만은 윤석열이 너무 막강해서 못 이겼다라는 개소리 사기가. 아, 진짜. 황장수 와, 정말 인간이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왜 사기냐, 저게. 아니, 어? 당원 투표에서 2배를 앞서, 어? 국민 지지에서는 한참 떨어지는 자가 당원 투표에서 2배가 앞선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면은 황장수 이자 맨날 이 당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인민당을 당으로 인정해, 황장수가? 썩어 빠진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황장수 자기 1인 정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당이 멀쩡한 정당이면 그 정당 들어가면 되지. 자기 개인 정당 만들었잖아요. 맨날 인민당 욕하면서. 그 인민당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이를 지지를 하는데 그 썩어 빠진 정당의 당원들이 지지하는 놈이 똑바른 놈이겠냐. 어? 지금까지 인민당을 까왔잖아. 인민당이 똑바른 정당 아니라고. 다 썩어 빠졌다고. 이권에 줄 서고.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어? 문재인이가 작업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당은 너무 썩어 빠져서 인간의 윤리도 버리고 그냥 탐욕으로 그냥 몰려간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이 뭐 작업할 것도 없었어, 내가 볼 때는. 어? 단지 이제 문재인이가 작업했다 그러면은 무슨 작업했겠냐? 검찰의 윤석열의 수사 속도를 조절했겠죠. 이준석 당선될 때 문재인은 무슨 짓을 했냐? 친문 어용 언론들이나 친문 지형에서 이준석이를 한 번도 안 깠습니다. 야당 당대표, 대선을 앞둔 야당 당대표는 대선 후보와 함께 가장 이제 막강한 적이 되는데 그 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친문 어용 언론과 문재인 쪽은 이준석이가 올라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깠어요. 김어준이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깔 소재가 없었냐? 조중동이 특정 정당에 개입해서 어리버리한 놈 지금 당권을 만들려고 그런다. 조중동 족벌 언론 따위가 여의도 정치에 개입했다 해가지고 몇 번만 쳤으면요 이준석이 못 이겼어요. 그 조중동이 일면으로 도배했는데도 나경원을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이준석이. 그때 KBS, MBC에서 조중동 몇 번만 쳐봤어봐요. 이준석 못 이겨요 그때. 그걸 막아준 거지 문재인이가. 그래서 좋다고 이준석이가 당선되자마자 문재인에게 감사 인사하고 문재인은 해외 순방도 안 가고 전화 통화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보다 문재인은 이번에 개입을 덜 했는데도 이미 왜 당원들이 다 미쳤기 때문에 문재인이 작업할 거 없었지만 딱 하나 작업한 거는 검찰이 윤석열의 팔다리를 자르기 직전까지만 갔지 실제로 안 잘랐잖아요. 거기까지만 가준 거예요. 김만배? 이제 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두 놈은 김만배 입에 목숨이 달렸습니다, 이제. 아니, 윤석열 만세력들은 이제 이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만세 부른 놈들도 김만배 입 한 번에 이재명이 목 날라가고 윤석열이 팔다리 날라간다는 걸 인정할 거 아닙니까? 김만배가 이제 검찰 수사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모든 건 이재명이가 시켰다. 그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그냥. 감옥이죠, 감옥 그러면은. 이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김만배, 남욱은 이제 종범이 되는 거고 이제 이재명이가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김만배의 그 말을 문재인이가 못 끌어낼까요? 그리고 김만배 입에서 윤석열이 아버지 집 그거 윤석열이 나한테 부탁해서 사줬다. 나 윤석열하고 친하다. 끝나는 거야 윤석열이. 그걸로 감옥까지 못 가지만은 허위사실 공표로 그냥 걸려가지고 한 방 가는 거 아니야 김만배 입에. 문재인이 그거 못할까요? 근데 결국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만세족들의 이제 이 사기성은 문재인이 힘이 없어서 이재명에다가 얹혀서 이재명이 대통령 돼주기만을 지금 문재인은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잖아요. 윤석열 만세력들이 지금까지. 황장수라는 놈도 그런 식으로 사기치다가 도저히 지금 나오는 기사 볼 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이재명 교체를 한다 이렇게 시폭 보고 베꼈잖아요. 열흘 전만 해도 그 인간 이재명과 문재인은 한 배 탔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수파리들은 그러고 다니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리 봐도 검찰 수사가 이제 문재인이 이재명 교체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병신들에게 내가 질문하는데 이재명의 목을 칠 때 김만배 입이 한 번이면 끝나요. 입 한 번이면은 그 문재인이가 시켜가지고 김만배 입을 질러서 이재명이 목을 친다면 김만배 너 지르는 김에 한 번만 더 질러라 저 윤석열이 아버지 집 네가 샀지? 그 답을 못 끌어내요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황장수 같은 인간 보세요. 문재인이가 김만배를 통해서 이재명을 죽일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문재인이가 김만배를 통해서 윤석열을 못 죽입니까? 이제 이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 만세력들의. 27가지 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27가지 건을 윤석열 대해서. 다 달라 종목도. 이재명은 화천대유 하나하고 변호사비 두 건밖에 없어. 근데 윤석열은 27건이에요. 와이프 장모건 뭐 해가지고 지금 저기 저 한동훈이 저 손주성 검사건
다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윤석열은 거짓말로 가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가는 거예요. 두 개, 세 개만 넘기면 끝나요. 팔다리 잘려요. 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터질 게 이거라고 봐요. 김만배. 윤석열이가 김만배를 상갓집에서 먼 발치에서 눈짓으로만 인사하는 사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열린공감TV가 누군지 모르는 놈을 상갓집에서 먼 발치에서 눈인사하냐. 그게 누군지 모르는 사이냐. 아니 제가 이거 법조계 이 검찰 출신들한테 김만배와 윤석열이 모른다 다 웃어요. 다 웃어. 둘 다 술꾼이고 둘 다 술값 다 뿌려대는 인간들이고 아삼육이야 아삼육. 그거 검찰이 몰라요 이거? 윤석열과 김만배 사이 껴가지고 술 먹은 검사가 한두 명이야? 자 제가 아까 이 경선 얘기할 때 왜 홍준표 당선 패배를 얘기했냐? 홍준표가 토론회 때 기어 다녔기 때문에 딴 거 볼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윤석열이는 죽느냐? 뭘 보고 확실하고 있냐? 한동훈이가 안 움직인 거 보면 뻔해요. 한동훈이가 어떤 인간인데. 그야말로 출세지향적인 정치 검사인데 윤석열이 이길 자신 있으면 한동훈이 벌써 사표 쓰고 나와서 윤석열이 쪽에 캠프에 들어와 있고 서초에 출마하겠죠. 한동훈이 안 움직이잖아요. 검찰이 윤석열 거 다 주고 있다는 거 이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이는 문재인이가 죽인다면 뭘로 가지고 확신하냐? 아니 문재인이 그 인간이 안희정이 김경수 조국 다 죽였는데 지 가까운 놈들 이거 하나 못 죽여 이거 하나? 그러니까 뭐 예측하는 방식에 대해서 핵심거리 한두 가지만 지고 가는 거거든요. 딴 것들 볼 것도 없어요 그거. 이재명이 정도를 지금 이 화천대유로 못 죽이는 놈이면은 안희정이나 김경수나 조국을 죽이지 못했어요 문재인이 전부터. 지 가까운 놈들도 다 죽였는데 그걸 다 죽여놓고 더군다나 문재인이가 죽였던 애들 안희정, 김경수, 조국이 대중적으로 이재명보다 훨씬 뛰어난 애들이에요. 대선 주자 나가면은 이재명 정도 경선에서 가뿐히 제압할 수 있는 지 가까운 놈들 목을 다 땄는데 지 적 청와대에 불러놓고 나 그때 너한테 너무 열받았다 이 말까지 하는 지가 싫어하는 놈한테 왜 지 몸을 맡겨요 그거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자는 100% 구속이고 이거는 윤석열이는 구속까지 시킬까 말까 막 그런 생각할 거야 문재인 입장에서. 저 인간은 잘 엎드려 기는데 그냥 이 팔다리만 잘라가지고 보수 개돼지들을 끌고 그냥 벼락으로만 떨어지면 되지 꼭 구속까지 시킬까? 구속시키면 또 혹시 또 홍준표가 튀어나와가지고 또 후보 교체하자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냐? 그래서 구속이 안 되는 선까지만 팔다리를 칠 텐데 근데 이게 그건 또 너무 정밀해서 뭐 잘못 치면 그냥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예측 불허입니다. 이재명 구속은 100%고 윤석열 구속은 좀 우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본심은 윤석열 구속까지 시킬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냥 김동연이가 뜰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할 정도로 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거 죽일 필요까지 없거든요. 말 잘 들으니까 윤석열이는.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느냐? 뭐 연말 안에 그러니까 연말 안에. 예,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연말 안에. 지금 아마 이 이재명 윤석열 보면서 그냥 두통 있는 분들 많을 텐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제 연말 안에 인간들 뭐 다 끝장나니까. 그때 이제 이 윤석열 만세 불렀던 개돼지들이 어디로 움직일까가 이제 좀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그때. 김동연 쪽으로 가고 싶은데 김동연이가 먹을 거 안 줄 테고 김경재 의원이나 이제 최대중 후보 쪽으로 넘어오자니 너무 나가 있고 윤석열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니 애초에 무슨 명분도 없고 해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때 싹 다 몰살시키면 된다는 거죠. 싹 다 몰살시키면. 다만 이제 요즘에 우리 카페에서 왜 신혜식 전광훈에 대해서만 욕을 안 하냐. 윤석열 만세 최고 앞잡이가 신혜식 일이고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만세까지 했나요? 거기까지 안 했는데 이제 후보 단일화 협상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하고 친해서 제가 안 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이 사고 방식이라는 걸 잘 아니까 어차피 윤석열은 이제 무너져요. 윤석열 무너지면 일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딴 데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깔 필요가 없죠. 어차피 넘어올 건데.